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일부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은 조금 더 서늘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5도 밑으로 떨어지겠고요. 더불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도 2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니까요.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오늘도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에도 오늘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해 더 춥겠고요. 기온은 금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어촌 시군마다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해법으로 외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줄 공유주택을 건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2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영덕군 영해면의 청년마을 공유주거시설입니다. 17개 호실을 갖춘 공동주택으로 공유 오피스와 공유 주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청년 조직이 위탁 운영하고 월 10만 원대의 낮은 임대 조건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창업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은 사실 인구 소멸 지역에 앞으로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청년들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청년을 위한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면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블루로드 트레킹을 테마로 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업이 시작돼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지 청년 13명이 영덕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하거나 창업을 했고 3천여 명이 영덕 지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의 전국 청년마을 중에서 관계 인구라든지 이런 생활 인구들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한 청년들만 해도 거의 3,000명이 넘는 그런 청년들이 이 영덕군 영해면에 와가지고 한 번씩은 다 걸어보고 가셨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줄 청년마을 공유주택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해법이 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농수축산업 종사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곶감 생산지 상주에서 막바지 감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감 생산량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더운 날씨 탓에 크기가 작은 감이 많아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어린아이 주먹만한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둥글게 생긴 감이라는 뜻의 곶감용 감 둥시입니다. 보통 10월 말이면 둥시 수확이 거의 끝나야 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장대까지 동원해 감을 따고 또 따도 아직 수확하지 못한 감이 수두룩합니다. 감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많이 달렸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감이 일단 크고 많이 달리면 좋은데 지금 많이는 달렸는데 일단 작기 때문에 이게 만져도 재미가 없어요. 수확 시기가 됐는데도 감이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데 더운 날씨 탓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곶감용으로 가장 선호되는 2번 크기 대신 이보다 작은 3번과 4번 크기 감이 특히 많이 생산됐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 하루에 경매하는 물량이
13,000개에서 15,000개 사이인데 3만 개 넘은 막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 서가지고 대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24시간. 감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주농협에 출하된 곶감용 감은 약 13만 5천 상자, 평균 가격은 4만 6천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약 20만 상자가 출하됐고 감 평균 가격은 2만 3천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더운 가을 날씨는 다 자란 감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감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말리려고 널어둔 감이 물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상품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두 자리 숫자로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곶감 깎는 거를 미루고 있어요. 다만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어서 곶감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상주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을 받았습니다. 울진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등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또 울진군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사업에 지원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인 2차 전지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고 적자로 전환한 곳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기차 수요 부진 때문인데요. 길게 보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부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2차 전지 소재기업 LNF는 지난 3분기 영업 손실 724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매출액은 3,5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습니다.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 퓨처엠은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8% 줄었고 영업이익은 96%나 떨어졌습니다. 당기 순손실 12억 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LNF는 3분기가 출하량 기준으로 가장 힘든 보릿고개였다며 새 주력 제품이 양산되면 출하량이 늘 거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원가 절감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건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EU 지역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세와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 확대 추세를 볼 때 길게 보면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국의 탄소 중립의 기조는 유효하며 전기차와 ESS 시장의 점진적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한 지역의 소재, 생산 장비 수출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극적으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더 큰 악재가 덮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업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반도체의 뒤를 잇는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2차 전지 산업이 길어지는 부진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시가 유럽의 국제기구를 상대로 국제회의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포항시 방문단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 UN 환경계획 사무실을 찾고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N 환경계획은 환경에 관한 UN 기구로 전 세계적 환경 이슈와 지속 가능 발전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수소는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함께 동해시와 삼척시도 이번에 국내 첫 수소 특화단지에 선정됐는데요. 이번 수소 특화단지 지정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과제는 무엇인지 조규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인수 기지가 있는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 일대입니다. 이곳은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에 포함돼 하루 30톤 생산 규모의 액화수소 제조 설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삼척시의 사업 계획은 지난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삼척뿐만 아니라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일대도 같은 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두 곳이 이번에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동해와 삼척 35만여 제곱미터를 액화수소 저장 운송을 목표로 하는 특화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시작돼 올해부터 2028년까지 3,177억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수도권 기업이 특화단지로 오면 보조금 2%를 더 주고 산업용지 수의 계약과 제품 실증 및 시범 보급 등도 지원됩니다. 현재 동해시는 지난해 수소 기업을 처음 유치했고 2026년까지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삼척시도 수소타운 하우스와 수소 생산 시설을 짓고 수소 산업 생태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어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내 R&D 관련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수소 관련 기업체들이 저희 특화 산단에 특별히 많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수소 시범 도시와 규제 자유특구 지정, 클러스터 구축 선정에 이어 특화 단지까지 차지하자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25년부터 35년까지 사업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화단지 입주하기 용이하도록 일단 클러스터 사업에 집중을 하고요. 앞으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2천억 원이 넘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고 수소 특화 단지에 얼마나 기업을 이전시킬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환경부의 2024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영덕군 남정면의 양성리와 장사리가 지정돼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남정면 양성리는 분지 형태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잦았고 장사리는 해안선과 차이가 거의 없는 저지대로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영덕군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254억 원을 투입해 관로와 빗물 펌프장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경북에서 47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모두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음주운전 사고는 22.6%, 사망자는 53.8%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대학협력 실무추진단을 발족합니다. 포스텍과 한동대, 설린대 등 지역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과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포항시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지역 인구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은 조금 더 서늘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8도로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게 출발합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5도 내외 보이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도 2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더불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져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오늘도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예상되고요. 일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도 오늘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김천은 6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낮에는 대구 17도, 김천도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7도, 봉화는 6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안동 16도, 봉화는 1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1도, 낮 기온은 17도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해 더 춥겠고요. 기온은 금요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